긴 나라 칠레. 만나는 칠레 교민들마다 나를 기뜸해주는 말이 그냥 가게를 하나 얻어 옷을 팔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고 빨리 가게를 차리라는 권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설 같은 옛 얘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든지 다 팔고 없다 하니까 내가 입고 있던 윗도리를 벗어달라고 하는 거야. 글쎄, 그 땀내 나는. 재고가 어딨어. 다 팔았지. 한국 교민들이 대부분이 산티아고의 빠트로나토라는 시장에서 옷장사를 했습니다. 20년 전 칠레에 도착할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소위 보따리 장사가 대부분이었고, 규모가 더 큰 형태는 천을 사다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가며 판매를 했습니다. 보따리 장사는 가령 동대문 시장에서 덤핑으로 사서 비행기에 보따리를 싣고 와서 파는 형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칠레 국민 대부분이 색감에 그리 민감하지 않아 옷들이 검정 아니면 회색이나 국방색 같은 무채색 계통의 색깔뿐이었습니다. 밝고 화사한 옷들은 윗동네의 잘 사는 동네에서나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큼 옷을 잘 만드는 교민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발빠른 교민들 몇몇은 중국에 들어가 값싼 중국 제품 옷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이 안 되어 너도 나도 잘 살 수 있던 그나마의 길이 더욱 막히기 시작하더군요. 칠레는 특이하게도 성실하게 장사를 한다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는 몫이 가장 중요하기에 아무래도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몫이 좋은 곳은 당연히 월세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없는 저는 개를 들어 자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돈만 까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빤히 보이기에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가게를 열면 된다고 조언을 해주었지만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개를 다 그 돈으로 일어선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그동안 살아온 관성에 비추어 보니 영 내키는 제도가 아니어서 개를 들게 해주고 돈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의를 다 뿌리쳤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이것저것 재보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장사는 포기하고 남이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니 이민 초기에 만난 교민들 대부분이 고만고만한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친절하게 칠레 사람들이 성향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얻게 된 칠레 사람들이 성향에 관한 정보가 무려 15년간이나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정보였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칠레 애들은 게으르고 배은망덕하고 주인 알기를 개뿔로 알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칠레 사람들을 보니 딱 들어 맞는다는 거 있죠. 저도 안 해도 이때부터 막 되먹은 칠레 사람, 아니 가게 점원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되먹지 못한 칠레 사람들이 국민성을 고쳐보겠다고 말이죠. 물론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아내가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스페인어 학원에서 열심히 말을 배웠습니다. 장사면 잘하면 되는데 뭘 하려고 돈을 써가며 말을 배우러 다니냐는 교민들에게 눈치를 보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더군요. 아무튼 아내가 학원에 다니면 말을 어느 정도 구사하기 시작하니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물가가 워낙 싸서 장사를 하는 교민들이 한국인 관리자를 한 사람 쓰는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었고 또 스페인어를 대충 구사해도 일자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칠레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무래도 말을 잘해야 취직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잘 나가는 옷가게에 취직이 되었고 저는 원단 가게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아주 적응을 잘했지만 음악 공부에 미련이 있던 저는 독일로 내뺄 생각 때문이었는지 도무지 적응을 못해 3주 만에 자의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옷가게를 대신 경영해주며 월급을 받아왔는데 당시 미와 $1,000 정도였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곧이어 저도 취직이 되어서 한인교회 교민 신문을 만드는 편집일이었습니다. 예전에 학습지에서 편집일을 많이 해보았기에 미지근한 죽 먹듯 딱 안성맞춤이 직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칠레에 첫 발을 들여놓은 초기 3년간 한 달에 $2,000를 가지고 생활하는 빠듯한 산티아고의 서민이 되었습니다.